안녕하세요. 저 구글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제가 저희 팀의 사이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원유라고 합니다.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IT 전문가분들도 제일 싫어하는 토픽이고요. 저희도 계속 고객들을 만나면서 가장 힘든 토픽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우리 업무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 데이터 보안 이런 얘기들을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희가 보통 가지고 가는 게 저희 항상 되게 지루한 토픽이에요. 자, 구글은 인프라가 설계에서부터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저희도 이제 엔비디아의 H100 같은 하드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VM 혹은 구글의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시스코의 장비라든지 혹은 델이나 HP의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물론 부품 단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뭔가 저희의 이제 그런 폴리시들, 자,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그리고 또 애드온이 필요하지 않은 글로벌 스케일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 저희 시스템 안에 예를 들어 구글이 서드 파티 뭔가 방어 도구들 같은 것들이 앞단에 뒷단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고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혹은 보안 사례 관련된 이슈는 지금까지 0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제안서 작업을 했거든요. 제안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보안에 관련된 얘기들을 얼마나 딥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보통 보는데, 저희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특히 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 주권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어서 혹시 세션 끝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 컨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없는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가볍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소유이다. 워크스페이스 늘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보통 저희가 고객들에게 받았었던 질문들 중에, 자, 그럼 제미나이는 인덱싱을 하냐?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별도 인덱싱 없습니다. 왜? 이미 구글 드라이브는, 지메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덱싱을 가지고 있죠. 그 데이터를 마치 사용자가 조회하듯이 조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광고 타겟 마케팅 등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것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자,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우리 데이터가 다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런 데이터 보호 정책, 이 안에서 혹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지 않는 분들 계시면 도메인 하나 활성화하셔서 트라이얼 해보시면 보안 관련된 설정 사실 별로 하실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정책이 적용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히파 같은 경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히파 같은 것들을 준수해야 돼요. 물론 거기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GDPR, 물론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정보들을 넣어야 돼요. 우리 어드민은 누구고 이런 정보를 넣어야 하지만 그 외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로 설치하고 애드온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가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워크스페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도 자, 고객의 데이터,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 AI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자신 있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사들, 자, 고객분들이 흔히 쓰고 계시는 모던 클라우드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한 번씩 장애가 있다든가 혹은 장애가 있으면 몇 시간씩 계속 지속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워크스페이스는 지난 4년간 큰 장애 없이, 물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은 AI가 보조를 하지만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고객들 큰 불만 없이 쓰실 수 있도록 가지고 가는 저희 인프라, 그리고 그 위에 자, 스팸, 피싱, 멀웨어 같은 부분들, 저희가 이거를 아마 한 3년 정도 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약 99.9% 정도, 그리고 실제 고객의 데이터는
이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30억 개 이상의 계정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계정 동일하게 보안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절차는 저희의 인프라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 계정 하나하나에 개별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글 계정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혹시 2단계 인증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시게 된다면 정말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되거나 계정이 해킹되는 사례 같은 것들은 없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 도구들을 가지고 쓰면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데스크탑 종속성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보는 거랑 맥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기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클라우드 도구들, 업무 도구들을 씀에 있어서 이 도구의 온프레미스 버전을 항상 같이 찾고요. 자, 온프레미스 버전은 파워풀한 기능을 주는데 온라인 도구는 그냥 기능이 그냥 그래. 그래서 온라인 도구는 공유할 때만 쓰는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설계에서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온프레미스 도구를 고려하지 않고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주요 기능들을 대부분 온라인 도구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자,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사실 PC를 매일 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랩탑 쓰시는 경우에 그냥 덮고 가시고요. PC 쓰시는 경우에도 그냥 잠금 모드 하시고 모니터 끄고 가시죠. 우리가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실제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저희 시스템에서. 그리고 저는 어저께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열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 페이지를 여는 순간 새로 고침되는 순간 자, 내부에 있었던 패치들은 적용되는 겁니다. 자, 브라우저 레벨. 자,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보시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실제로 쭉 쓰고 있다가 간간히 한번 노티가 뜰 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막 2, 3주씩 안 닫고 그냥 쓰거든요. 업데이트해라. 자, 그때 한번 리프레시 해주면 실제 모든 업데이트들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온프레미스, 패치 혹은 업데이트의 종속성을 갖고 그것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는 일들은 저희 도구상에서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그럼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고객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데이터가 몇백 테라바이트가 있다고 하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글이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300테라바이트 정도, 500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저희에게 빅데이터다 혹은 큰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핸들링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통 고객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넣어도 되느냐? 그럼 그만큼 넣어도 안전하냐라는 측면에서 보통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글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5년 이상, 10년 정도 이렇게 보관하신 고객분들이 데이터 양이 늘어나니까 자, 우리 과거 데이터를 지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파일들 모두 지금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함께 일을 한 지 올해가 9년 차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담당했던 모든 고객들의 데이터 유출 사례 혹은 데이터 오염 혹은 삭제, 변조와 같은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게 별로 친숙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러시아가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뭐 북한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백엔드에서 지원을 하는 해킹 사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당연히 그런 부분들까지 안전하게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 항상 레미디에이션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뭔가 인프라스트럭처 그거에 연관된 프랙티스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놓은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머신들과 네트워크 안에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고요. 보안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안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굳이 하고 자, 구글이 잘 하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자, 보안 담당자들 원래 무슨 일을 하셔야 되죠? 인프라 팀은 원래 무슨 일을 하셔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
뭔가 로그를 한 번씩 열어보는 일들, 그리고 자 패치가 제대로 됐는지 보는 일들, 이런 것들 아침에 하시거든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보안 전문가로서 그리고 IT 전문가로서 원래 해야 되는 업무에 집중하시고, 또 자 예를 들어 벤더의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런 데 참석하셔서 신기술을 익히시고 우리 회사에 접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되게 거창하게 써놨죠. 일부러 저렇게 조금 써놨는데요. 저 문구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모든 문구는 제미나이가 썼거나 저희 글로벌 팀이 쓴 건데, 자 이제 이런 인증들, 이거 여기 있는 모든 인증들, 서드파티 인증들 같은 경우에는 자 워크스페이스, GDPR, 뭐 히파, 뭐 쭉 내려가면 밑에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랑 별로 다르지 않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제미나이는 뒷장표에 바로 나올 건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동일한 인프라 레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서드파티가 아니라는 거죠. 퍼스트파티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보안 레이어를 준수하는 부분들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선행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 위에, 안전한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인증들, 그리고 이제 사스에 대한 인증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이 됐고 혹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계마다 조금 저희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추가 팔로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복잡한 장표가 나왔습니다. 보안 얘기인데 이 정도가 가장 복잡한 장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이걸 모두 다 보시고 자 이게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 이제 뭐 내용 보시면, 그리고 결국 내용은 그겁니다. 자 이 모든 데이터의 처리는 저희는 데이터 프로세싱만 할 거예요. 구글은, 제미나이는 데이터를 프로세싱만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는 여전히 앞에 얘기했었죠. 고객의 소유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컴퓨팅 리소스 그리고 AI 리소스를 활용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되게 저희는 사실 이 아키텍처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사스는 사실 아키텍처를 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만들어 오는 인프라 위에 워크스페이스하고 동일한 스토리지 레이어 위에서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한 1년 조금 안 됐네요.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약관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제미나이라는 문구가 추가됐어요. 자, 보통 우리가 서드파티를 쓰게 되면 계약서 혹은 뭐 약관 이런 데들 보면 내용이 완전히 몇 페이지씩 추가가 돼야 되죠. 자, 해당 서드파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인프라에 올라가 있고 누가 관리하며 여기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떻게 되고 보상하는 어떻게 되고 자 유지보수는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워크스페이스는 딱 하나의 항목만 더 들어갔습니다. 구글의 서비스에는 AI 서비스로서 제미나이 4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뭐 보통 이제 하시는 질문들, 흔히 고객들이 주시는 질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메일에서 뭔가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우리의 제미나이는 어떤 답들을 주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답을 주느냐, 혹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이제 여기에서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제미나이는 여러분처럼 사용자처럼 동작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데이터에서 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공유받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거나 하는 프로액티브한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자, 얘의 데이터 바운더리는 나와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제 회사 계정에서 제가 제미나이 4 구글 워크스페이스에게 무언가를 쭉 질의를 하잖아요. 이 질의 사항들에 대한 답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 해당 문서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이메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가 있어요. 이걸 오랜 시간 걸려서 하는 걸 그냥 가속화해줘서 해주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바운더리나 혹은 자, 유출이 된다 같은 측면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좀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의 DLP입니다. 관리 콘솔에서 보실 수 있는 DLP 화면이고요. 이런 DL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용자가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개인정보 PII 데이터들이 혹시 들어가 있으면,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줍니까? 줍니다. 왜? 사용자가 의도한 질문이거든요. 자, 사용자가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내 드라이브에 있는 특정 고객의 무슨 데이터를 찾아주겠죠. 그렇지만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 자, 민감 정보, 자, 업무용 시스템들은 우리는 이제 그 비중요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스템들은 개인정보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개인정보를 핸들링해야 되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업무 시스템들, 우리 이메일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메일로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메일로 고객이 보내시면 들어오겠죠. 자, 파일상에 자, 우리는 넣지 않았지만 파일 공유되어 있는 누군가가 넣었다면 마찬가지로 파일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 어떻게 하느냐? 이제 DLP. 보통 이제 DLP를 보완해서 얘기를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규칙을 매니지하기 복잡해요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인프라에 퍼스트 파티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론 이제 규칙을 걸어야 되겠죠. 구글 드라이브에 쭉 입력을 한다. 바로 걸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로는 5초 10초 안에. 자, 사용자가 무언가 문서를 쓰고 있을 때 이미 DLP 규칙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사용자가 쓴 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 사용자가 쓴 거 자체를 막으려면 우린 뭘 해야 되죠? 온프레미스에 완벽한 샌드박스를 구축하고 써야 됩니다. 협업 불가능하죠. 자, 우리가 협업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보안적으로는 자, 사용자가 그런 무언가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정보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DLP를 학습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혹시 오늘 보안 담당자분들 계시나요? DLP 얘기를 하면 보안팀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요. 이게 자동화가 아니에요. DLP는요. 한 번 만들고요. 다음날 검수하고요. 그 다음날 또 검수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 고도화하고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보안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무거든요. 자, 근데 우리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학습시킨 것 기반으로 예를 들어 8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무언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하고 있을 때 바로 규칙을 적용하면 보안팀 일들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마찬가지의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굳이 제미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저희가 공유 규칙들, 그 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 저희 이제 고객이 별도 암호화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 제미나이는 우리가 의도한 바와 같이 자, 최소한의 권한, 내가 정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내가 의도한 바에 의한 권한 안에서만 답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보안에 대해서는 보통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보안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커버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규정 준수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끝나고 배포가 될 텐데요. 일단 영상으로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하우투 가이드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놨고요. 보안 섹션, 저희 홈페이지에 보안 섹션에 가시면 보안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 팀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